구면입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대개 렌즈들이 모두 구면이 있죠. 그럼 구면의 방정식에서 보게 된다면 면에서 높이가 h만큼 들어갈 때 면이 휘어지는 깊이 z값은 자 세그 값이죠. 방금처럼 자 z는 여기 1바라 세트에 1만 c제곱 ch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 h는 광선 입사한 높이라서 이게 바로 h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면이 있고 비구면, 구면이 아닌 모든 면을 일단 우리가 비구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비구면이 여기 많이 쓰는 면 중에 하나가 원추곡면입니다. 원추곡면은 다른 영어로는 코닉 서프스가 되는데 원추는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콘 있죠. 콘의 단면을 회전시켜서 만드는 면이 원추곡면입니다. 그래서 원추곡면에 우리가 세그 값은 이렇게 Z를 갖다가 표기를 해야 되면 구면과 비교해야 되면 C제곱 사이에 여기 1 플러스 K라는 항이 더더러 H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K값 정하는 그래서 카파가 됐죠. 이 값은 우리가 원추곡면상 또는 코닉 콘스탄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K값과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은 K가 제로가 되면 이 두 개씩이 똑같고 그때가 구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0보다 큰 값일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타원면이라고 그리고 그중 타원 중에서도 단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킨 타원면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칠판의 그림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K가 0인 경우는 위에 두 개가 똑같게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면이 됩니다. K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다시 타원면이 되고 그때는 타원의 장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회전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밑에 항이 다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그냥 여기 없어져 버려. 그냥 2분의 CH제곱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면을 우리가 포물면이라고 합니다. K가 마이너스보다 더 작게 되면 좀 포물면도 약간 더 빨리 벌어진 그런 면이 될 텐데 자 그런 면을 우리는 쌍곡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 그림으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아이스크림 이제 콘이죠. 콘을 갖다 엎어놓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콘을 갖다 칼로 한번 잘라봅시다. 그럼 콘을 칼로 딱 자르게 되면은 다른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즉 타원이 나오죠. 그럼 타원을 갖다가 회전 대칭 이렇게 돌리는데 그럼 막대기를 꽂아서 뱅글 돌리면 회전 대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막대기를 넣어서 꽂아 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 짧은 쪽, 이쪽으로 놓고 막대기를 뱅글 돌리려면 요 면을 갖다 렌즈면을 쓰게 되죠. 요 면이 여기 카이파값이 0보다 되는 타원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다음에는 타원에 있는데 길쭉한 장축이죠. 요 방향에다 막대기를 꽂아서 뱅글 돌리게 되면 이때는 자, 면이 요 면을 이렇게 돌려서 빙이 이렇게 도는 요쪽 면의 모양을 이용하는 광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과 이 면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럼 요게 장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 만들면은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타원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타원이라도 이렇게 돌려서 막 돌리게 되면 그 모양이 호빵 비슷한 면이 되는데 이쪽 볼록하면 그쵸? 근데 또 여기다 놓고 막대를 돌리게 돼 이때 그 모양은 계란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즉 단면은 똑같지만 계란 럭비공처럼 생긴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호빵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단축을 중심으로 회전체는 K가 0보다 큰 영역이고 자 0과 마이너스 4에 0 해당하는 영역은 이걸 장출전 회전체 엘립소이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칼질을 한단 말이죠. 타원을 갖다 옆으로, 콘을 갖다 옆으로 딱 벌어 잘랐다 갑시다. 그러면 자른 면이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게 갖다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 부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K가 갑박값이 제로가 되는 부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물면은 칼질하는데 말이죠. 타원의 빗면을 따라서 평행하게, 즉, 이렇게 타원의 빗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면이 잘라진 면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면, 우선 타원의 빗면을 하시면 면이 이렇게 요 면을 좌우로 이렇게 쭉 벌어지면 여기 다른 단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림이 조금 요거 하나만 좀 다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콘이 하나 있으면 콘에 빗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칼질하게 되면은 칼을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 그럼 이게 옆으로 이렇게 쭉 벌어져서 단면이 잘려 나오게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잘리면 타원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또 평행하게 딱 된 순간부터는 계속 벌어지기만 하고 붙지가 않겠죠. 그렇게 평면을 볼 때 우리가
요 묘안을 갖다가 포물면 K가 이게 갑박까지 마이너스 되는 이게 포물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칼질을 갖다 하는데 포물면보다 좀 더 안쪽으로 이쪽으로 칼질을 내게 되면 좌우로 잘린 모양이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쭉 벌어지긴 하지만 타원보다 더 빨리 옆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모양이 이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쌍곡면이 됩니다. 그래서 콘이 있으면 콘을 갖다가 다른 단면을 갖다 모양을 갖다가 회전시켜서 만드는 면을 갖다가 모두 원축곡면이라고, 다른 말로는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2차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다른 단면 회전시키면 그 면의 모양이 Z는 AX제곱 플러스 BY제곱 CX 플러스 CY DEXY 플러스 F는 제로인 식으로 X와 Y의 2차 함수로 항상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코닉 면은, 원축곡면은 다른 말로는 2차 곡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2차 코닉 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정밀광학계들은 수차 보정을 위해서 비구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면보다는 비구면을 사용하게 되면 광학계 수차를 굉장히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차를 갖다 정확히 보정하려면 그 면을 정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비구면을 아무리 설계를 잘해 놓더라도 그 설계대로 모양을 못 만들면은 성능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저 비구면을 가장 잘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비구면을 잘 만들려면은 비구면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비구면을 많이 쓰는데 가장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곡면이 비구면이 이 원축곡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직까지는 여러 비구면을 만들고 과학 기술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거의 에러가 10분의 람다, 20분의 람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가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확한 특정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강한 게 원축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체망원경이나 인공위성에 들어간 과학기가 모두 원축곡면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비구면은 아까처럼 원축곡면의 방정식에다가 A, B, C, D 이런 식으로 높이 4승, 6승, 8승, 10승 이렇게 붙어가는 비구면에 붙여서 사용하는 일반 비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비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보는 카메라판 이런 비구면 렌즈, 광픽업 렌즈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데마다 일반 비구면을 사용하고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회전 대칭성 비구면이 있고 면대칭 비구면, 아나보픽 서피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대칭 비구면의 정의는 뭐냐면 상하와 좌우는 대칭이지만 회전 대칭이 없는 면이 면대칭 비구면입니다. 대표적인 면이 실린더, 원주면입니다. 그래서 그 시에 원주면도 있고 또 다음에 토로이드가 있습니다. 토로이드는 룰을 보게 되면 X 토로이드와 Y 토로이드를 했는데 먼저 그림은 여기에 있으니까 볼수록 하시고, X 토로이드는 XZ 단면에 어떤 면이 이렇게 면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반지름 아래 구름하면서 중심으로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걸 갖다 X 토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뭘 만들어서 돌리게 되면은 도너스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저건 저 Y 토로이드가 됐습니다. Y 토로이드는 YZ 단면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갖다가 자, 막대기를 꽂아서 회전인데 이 그림을 이걸로 설명드리죠. 이 그림에 도너츠 같은 그림이 있게 되는데 먼저 이게 YZ 평면상 여러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면을 만든 다음에 요게 중심으로 이 면 자체를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딱 댄 다음에 여기다 막대를 꽂아서 빙 돌려버리면 도너츠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YZ 평면상의 어떤 단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Y축의 평면상 광축자를 돌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 면을 갖다가 Y 토로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수직으로 세우게 되면은 여기 수직으로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방금 보신 X 토로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토로이드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보면 저 도너스의 단면입니다. 그럼 이 토로이드 특징이 뭐냐면 중심에서 본단 말이죠. Y 방향의 R값하고 X 방향의 R값하고 Y 방향의 R값이 서로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반자르게 아래 위로 대칭이고 좌우는 대칭 어쨌든 회전 대칭 없는 이 면이 저 토로이드 면이 됩니다. 그래서 토로이드 면은 한 단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요 뒤에 R만큼 거려진 단면에서 회전시킨 회전체가 토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도너스 같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컴포칼 엘립소이드는 자 구면인데 X 방향과 공유를 방향 Y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결합시킨 것 갖다가 컴포칼 엘립소이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Y를 제로로 놓고 본다면 X 방향 요 방정식 하나만 본다면 코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X를 제로로 놓고 본다면 Y 방향 본다면 코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우리가 구면의 원축 곡면 방정식을 갖다가 x, y가 다르게 확장시킨 모양이고,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이 그림처럼 럭비공처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엘립소이드하고 콤포컬 엘립소이드 거는 뭐냐면은 차이가 보게 되면 이쪽 단면과 이쪽 단면을 똑같더라도 면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방의 면의 모양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로이드와 예를 들어 CX, CY가 똑같이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그 값이 같다 그러더라도 Y 토로이드를 만드는 경우와 콤포컬 엘립소이드를 만드는 모양은 이 단면은 똑같아도 중간 다른 면의 모양은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모픽 에스페릭은 완전히 좀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일반 광회증적 회전 대칭성 비구면에서 나오는 일반 비구면에 대응되는 면 대칭 비구면에 대응돼서 X와 Y방의 각각 비구면 개수를 따로 이렇게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AR이라는 텀과 AP라는 텀으로 두 개로 표시가 되는데 AR은 공통적인 즉 회전 대칭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AP 부분은 P가 첨자 붙은 부분은 비대칭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칭 성분의 조 개수를 해당되는 AR, BR, CR, CR 이렇게 붙어 있고, 비대칭 분을 나타내는 AP, BP 이런 것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X방향 단면과 Y방향 단면의 다른 비구면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만 쉬는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마이크라든가 좀 준비를 좀 다시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